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밤 9시 51분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는 몇 거래일째인가요? 하여튼 계속 오르고 있죠.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거였죠. 이렇게 강한 시장은 개파락으로 어설프게 끝내지 않는다. 아마 갭상승이 나와야지 그날 부로 꺾이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죠. 이렇게 요즘 같은 상황은 개파락 출발하면 무조건 눌림으로 인식돼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 지금 시장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유동성과 심리인데 이 심리가 지금 아무튼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개파락 출발하면은 하여튼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 뭐 거의 어쨌든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하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또 계속 써놓기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그 기형적이긴 기형적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저도 아침 9시 57분인데 이게 녹화를 좀 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침 9시 57분에 녹화해 놓은 건데 이 보시면은 그 선물이 한 1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 200은 강보합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옵션 전광판을 잠깐 보시면은 외가들도 막 뭐 10% 20%대 폭등을 하고 있고 폭등이라고까진 뭐하고 하여튼 외가들 풋옵션 외가들 막 상승하고 있고 콜옵션 극외가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십 프로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점이죠. 일단 뭐 선물에서 뭐 1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여기 1포인트 찍힌 거 보이시죠? 선물이 이렇게 1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정말 뭐 콜옵션이 진짜 눈만 뜨면 오르는구나. 더군다나 내가는 다 마이너스고 외가만 극외가만 플러스가 나는 야 정말 독특한 시장 상황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저만 보기 아까운 것 같아서 하여튼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싶은 측면에서 이렇게 좀 녹화를 해봤고요.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워낙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게 보시다시피 그 하여튼 풋옵션 외가들도 제법 많이 올랐고 콜옵션 외가들은 뭐 폭등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 지수가 시장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5%씩 막 오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옵션 전광판이나 이런 변동성 지수의 이런 폭등들이 보여주는 게 야 이거 제정신 이거 아무튼 뭐 정상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는 숫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여튼 2010년도쯤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봤던 시장들 중에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이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구간인데 이때 당시도 생각을 해보면은 와 저런 대형주가 상한가를 갈 수 있나 싶은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S-오일 같은 것도 막 상한가 갔던 기억이 나고 금호석유 이런 게 눈만 뜨면 엄청나게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때 저도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희망찬 거는 몇 달 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박스권으로 사람 괴롭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여튼 제가 경험해 본 시장 중에 가장 강했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2011년 뭐 초반 이런 때가 가장 강했는데 물론 이때도 좀 강했죠. 17년대도 좀 강했는데 17년에는 솔직히 지수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지수는 좀 올랐는데 시장 종목들 오르는 게 뭐 삼성전자 한 종목하고 셀트리온 정도 오르니까 별로 그렇게 강하다는 인상을 못 받았었고요. 아무튼 그 제가 강했던 게 요 구간들인데 제가 경험해 본 가장 강했던 구간들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와 진짜 더럽게 세죠.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처음 보다 보니까 하여튼 옵션 시장에서 이런 독특한 시세들도 뭐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되고 정말 아무튼 감개무량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디테일이 좀 달라진 겁니다. 그죠? 지금 시장의 디테일들. 예를 들면은 평상시 코스피는 뭐 이 정도 올랐으면은 이 정도 오르고 이 정도 숫자가 나오면은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추세가 꺾이고 이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디테일이 좀 달라진 겁니다. 예전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예전의 전례를 다 뛰어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그래서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략을 바꾼 게 일단 무조건 음봉 나오고 어디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쪽으로 아예 좀 접근 방법을 바꿨죠. 6월달, 9월달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제가 예전에 봤던 시장의 강하기 정도였으니까 여기 정도에는 조금 예측으로 강하게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더 이상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쪽으로 좀 마음을 바꾸긴 했죠. 아무튼 그 뭐 최근에 많이 오른다고 해서 최근에 더 많이 오른다고 해서 뭐 제 생각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되돌아오는데, 왜냐면은 이 모든 시세의 시작은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런 원칙은 지켜지긴 지켜질 건데, 디테일이 좀 달라졌죠. 예전 같으면 요맨치 오르다가 꺾일 거, 요즘 같으면 훨씬 많이 오르고 있다. 아무튼 뭐 그렇긴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코스피가 무슨 코스닥처럼 오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좀 이야기할 만한 거라면은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은, 보시면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콜옵션 누적 순매수를 슬슬슬 쌓고 있는 모습이 좀 최근에 눈에 띄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간의 변화는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슬슬 나오긴 나온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선물 매도를 쌓고 있는 게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승에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2월 28일부터 해서 제법 좀 액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5,700억, 3,700억, 3,600억, 5,500억, 8,900억 이렇게 매도를 외국인이 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아무튼 좀 작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튼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몇 개월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없었죠. 드디어 2021년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좀 선물을 매도하고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물량이,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뭐 누가 봐도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한 가지는 뭐 외국인들이 여기서 고점에서 이제 개인들이나 기관들한테 선물 매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던 선물 매수 물량을 떠넘기는 행위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단순히 뭐 어떤 뭐 지금까지 선물 매수했던 거에 대한 뭐 환매수의 차원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긴 있을 텐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그 선물을 계속 매도하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보시면 376에서 40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가격이 뒷받침돼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함에 따라서 선물 지수도 실제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뭐 RSI 지표도 꺾여 내려가고 이평선도 꺾여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이 팔거나 말거나 무조건 지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상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이렇게 선물 매도 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안 빠지면은 얘네들이 또 이거 환매수하면서 지수는 또 폭등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다양한 가능성들은 열어놓으시고,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지만 가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 자체 숫자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 오늘 환율 보시면은 이렇게 쌍바닥, 그죠? 뭐 물론 저점은 살짝 낮아졌지만 쌍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시고요, 그죠? 가능성 있겠죠. 환율 쌍바닥 만드는 가능성 있고요. 뭐 특별히 제가 뭐 짚고 넘어갈 만한 거는 요즘 한국 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뭐 없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지와 저항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특이하길래 그런 점들 좀 말씀드렸고요. 외국장하고 위안화하고 뭐 이런 거 정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부터 한번 좀 볼까요? 달러 같은 경우 뭐 그죠? 어디 지지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뭐 최소 89점, 뭐 89.8, 뭐 이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지 된다. 그죠? 달러 인덱스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아래 꼬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상승 마감 해줘야 되겠죠. 오늘 양봉으로 전환되고요. 뭐 그래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여러분들도 그 정도 아시겠죠. 뭐 딱 보시면 음봉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무튼 아직까지 달러의 반전도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아무튼 원화 같은 경우는 오늘 쌍바닥 가능성 봤죠. 오늘 드디어 쌍바닥 가능성 봤습니다. 그 신흥국 통화와 신흥국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흐름들
예를 들면은 코스피만 겁나 강하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누가 봐도 코스피가 전 세계 1등 증시 아닙니까? 오히려 미국, 유럽보다 한국이 제일 낫잖아요, 요즘에. 요즘뿐만이 아니고 한 11월, 12월 계속 들어서 이 코스피가 제일 강한데, 이런 게 신흥국 증시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강하다라는 거 신흥국 증시의 특징. 반면에 신흥국 통화의 특징은 뭘까요? 신흥국 통화의 특징. 예를 들면 지 아무리 달러가 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신흥국 통화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약세의 흐름을 좀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신흥국 통화의 특징이 되겠죠. 하여튼 한국은 신흥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신흥국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특징이 그런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건 원화건 간에 이래저래 변동성이 높은 아주 다이나믹한 시장임을 좀 기억하시고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 콜록하면 한국은 쓰러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율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저점이 낮아지고 뭐 위안화도 저점이 낮아지고 위안화 1% 가까이 폭락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화 같은 경우는 쌍바닥 가능성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 물론 그 와중에 주식 폭등은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점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형적인 어떤 버블 장세의 특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깝깝한 거는 뭐 어떤 변곡의 신호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깝깝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나가 노는 게 어떻겠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잘못 추격하다가는 진짜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위안화도 그렇습니다. 위안화도 오늘 이렇게 장중에 몇 프로네. 이것도 거의 장중에 1% 가까이 또 폭락이 나왔었는데, 위안화가 그렇게 강하게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원화 보세요. 원화가 이렇게 방금 전에 양봉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어떤 진짜 신흥국 통화의 불운한 특징이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그 위안화 같은 경우도 뭐 위안화 역외 환율이나 뭐 위안화 저기 뭐 고시 환율이나 아무튼 둘 다 똑같습니다. 흐름은 어떤 지지선을 깨면서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모르죠. 이게 또 금방 회복되면은 이 자리는 또 굳건한 바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런지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어떤 반등의 증거는 안 보인다. 이것도 아무튼 월봉상으로 보면은 뭐 모든 것 다 볼린저 밴드 찍고 뭐 RSI 지표 이런 거 안 봐도 되겠죠, 그죠? 안 봐도 될 겁니다. 누가 봐도 이런 거 굳이 지표 안 띄워놓고 봐도 조금 좀 과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아무튼 위안화 월봉인데 얘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튼 좀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약간 분위기가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 박살났을 때 약간 좀 그때와 비슷한 좀 그런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좀 아닐까 싶어요. 3월 달에 폭락할 때 뭐 각종 기술적 지표 뭐 이런 거 갖다 붙여도 안 맞았잖아요. 계속 빠지지. 약간 지금은 그 거꾸로 어떤 지표를 갖다 붙여도 누가 봐도 과열이긴 과열인데 꺾이진 않는다. 그냥 깝깝하다. 뭐 계속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는 거죠. 3월 달과의 차이점은 폭락에 따른 반등은 그래도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 상승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은은하고 오래 간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공포는 짧고 강하죠. 근데 이 탐욕이라는 거는 그 은은하게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차트 모양 같은 것도 아무튼 좀 달라지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뭐 위기 같은 때는 요렇고요. 뭐 그렇잖아요. 어떤 위기, 폭락의 끝이 이건 S&P인데 어떤 지수를 갖다 대봐도 다 똑같은데, 이 보시다시피 폭락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좀 급하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이 버블이 꺼지는 과정은 좀 그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점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저점 다지는 것도 물론 오래 걸리는데 통상적으로 저점 다지는 기간보다 고점 만드는 기간이 조금 더 긴 게 현실이긴 하다. 왜 그러냐? 여기는 욕심이 그 심리적 베이스인 거고요. 요 구간에는 어떤 공포 이런 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차트의 모양이 좀씩 달라진다. 심리적인 것 때문에.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뿐이겠죠. 자, 아무튼 오늘 밤 미국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죠. 상원 의원, 조지아 주인가 어디 상원 의원 선거가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벤트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벤트 남은 건 없고, 이제 이벤트 부재의 시장이죠. 이제 뭐 1월달 실적, 뭐 실적 발표 정도나 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건가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이제 딱히 없습니다. 아무튼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변동성 지수 정도, 그죠? 변동성 지수에 대한 베팅 정도. 뭐 오늘 밤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손절 잘들 잡고 대응들 잘 하세요. UVXY 하고 계신 분들 잘들 한번 해 보세요. 아직까지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UVXY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유망한 상품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현재 1월 5일 화요일 밤 10시 7분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어쩌면 지금 가장 어떤 안전한 상품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 안전하자고 하냐면은 밑에 대한 저점에 대한 지지력 같은 거 좀 많이 있고, 시장 상황 보니 변동성 쉽게 죽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리고 여차 잘못하면은 변동성 폭등하면서 UVXY 대박 가능성도 한번 열려 있긴 있으니까, 차라리 뭐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애플이니 뭐 테슬라니 이런 주식 사는 것보다 전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본인마다 다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 반도체 지수나 아니면은 테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호가 안 나왔죠. 물론 어젯밤에 좀 재밌는 신호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이것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뭐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뭐 유가라든가 뭐 미국 주식이라든가 반도체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어제 장중에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아랫꼬리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하는, 음봉의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위에 있는 이 꼬리 부분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오늘 밤도 이제 여기서 공통적으로 계속 밀려줘야 이제 이 꼬리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밤에도 만약에 여기서 뭐 2거래일 정도 뭐 이렇게 못 넘고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또 뭔가 베팅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근거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있는 이런 라인, 뭐 넥라인 정도 하나, 둘, 뭐 세 번 정도 테스트 해갖고 이 넥라인이 붕괴되면은 뭐 매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음봉 2개나 3개 정도 만들면서 저항을 확인하면은 거기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거나, 어쨌든 뭐 베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무튼 기다리고 있다. 뭐 다양한 것들, 테슬라가 됐든 뭐 이게 반도체 지수가 됐든 간에 기다리고 있고요. 어제 뭐 유가도 그랬어요. 유가도 보시면 이제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위에서부터 쭉 밀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음봉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오늘도 음봉의 하락 전환으로 마감이 돼야 유가도 빠지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다지 요즘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인드 컨트롤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 공부 차원에서 보고 계시는 거라면 괜찮은데, 막 어떤 억한 심정 때문에 계속 주식을 보고 계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라면은 안 보시는 걸 차라리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